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장소로 알려진 강남과 성남의 술집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나온 보도에서는 이들의 술값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 접대를 받았다는 대한 구체적인 이제 팩트, 사실관계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끈끈한 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강남에 있는 모 술집과 그다음에 이제 성남에 있는 이룸 사롱을 자주 이용을 했고, 특히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뭐 술을 뭐 한 번에 할 때마다 한 400만 원 가까이 술값이 네.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술값을 전부 다 남욱 변호사가 이제 지불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이들의 어떤 사업 관계를 위해서 이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정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정진상, 김용은 일체 뭐 본인들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 전달했던 구체적인 근거들, 그리고 또 지난번 유동규 씨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가깝게 지내면서 술집에서 항상 이렇게 많이 먹고 했다, 접대를 네, 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특히 검찰이 당시에 술집 관계자들을 이미 소환해서 이 관계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서로 나눴던 문자, 자, 술값이 이 정도 나왔다. 이걸 네.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어떤 문자까지도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밀접한 관계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 뭐 그것들이 이제 아마 직접적으로 현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보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술을 100번, 1000번은 마셨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번에 보면은 뭐 술값이 400만 원 정도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왜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은 걸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향응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원래는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작년 11월 19일 날 구속이 됐고요. 네. 12월 9일 날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그 사이에 공판 준비 기일을 3번 거쳐가지고 3월 29일부터 공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3번째 공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혐의가 4개였는데 부패방지법하고 증거인멸교사, 그런데 핵심은 뇌물죄였거든요. 그래서 뇌물을 한 2억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향응을 제외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흥업소를 조사한 것은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사람, 네 사람들이 다 의형제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김만배, 정진상, 유용 그리고 유동규가 같이 의형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맨날 이제 뭐 룸살롱 같은 데 가가지고 몇백만 원어치 뭐 1000만 원어치씩 술을 갖다가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검찰은 하는 것 같고, 뭐 적절하게 하면은 이제 그 공소장 변경 통해 가지고 그 뇌물 추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뇌물죄. 네. 네, 뭐 이 술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 검찰이 아직 주장을 했고 사실 확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요, 어제 공판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아내 계좌에 입금된 수억 원대의 현금을 놓고 공방이 오갔는데요. 검찰 쪽에서는 정 전 실장 부인 계좌에 출처가 없는 현금 수억 원이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 있다. 이게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자금의 일부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이게 여러 가지 뭐 모친의 칠순잔치나 부친 팔순잔치, 장인 장례식, 부친 장례식 등에서 받은 그 부조금을 가지고서 현금을 가지고 ATM기를 통해서 넣은 거라고 했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여기선 좀 어떻게 볼까요? 정 전 실장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걸로만 들으면 그냥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만약에 돈이 만약 입금이 되면 그 돈이 예. 출처가 어디냐를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진관 실장 측에서는 모순의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그리고 장례식, 그러니까 뭐 장인 장례식, 부친 장례식, 그 예. 축의금이나 부의금들을 모아놨던 걸 현금을 ATM기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고 하니까 예.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ATM기에 찍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ATM기 언제 입금한 기록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네네. 부분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 검찰이 반박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법정에서 아마 치열하게 이 부분도 다투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양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어서 어느 한쪽이
말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증거에서 누가 이기냐 하는 부분을 좀 지켜보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상기 의원님. 근데 검찰은 이 돈이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아주 첨예했고 네. 검찰은 그 종전의 전셋집의 그 전세 자금을 현찰로 낸 건데 이 현찰로 낸 근거가 지금 안 보인다. 그건 도대체 어떻게 낸 거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해명이 명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자금을 낸 돈의 출처가 딱 악의가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부분은 출처 불명의 돈이 아니냐? 아니다. 이 돈은 뭐 다 근거가 있다. 지금 서로의 주장이 맞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더 맞다고 보느냐. 출처 불명의 뭉칫돈이 어디서 나온지에 대해서 검찰도 지금 정진삭 측도 뚜렷하게 정말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거든요. 현찰로 변제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현찰이 뇌물성 자금인지 정진상 씨 측이 옛날 일이라 뭐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건 정당한 돈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지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어제 재판에서는요.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뇌물을 건넸다라고 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예.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뇌물을 주러 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근무했던 당시에 그 본부에서 성남시청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이동할 때 이제 본인의 공무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을 네. 이용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진술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차량 운행 일지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이 운행 일지를 보니까 그때 성남시청에 갔고 그랬기 때문에 뇌물을 전달했을 거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날짜가 언제냐면 2월 4일이거든요. 2013년 2월 4일인데 이 2월 4일 날 유동규 씨가 근무 상황 일지라는 걸 또 써요. 그러니까 차량 일지 말고 근무 상황 일지를 쓰는데 예. 근무 상황 일지에는 병가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2월 4일부터 14일 동안 요추 염자 등 병원 치료를 위해서 병가를 쓰겠다고 병가를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2월 4일 날 병가 신청하고 14일 동안 병가를 간 사람이 어떻게 2월 4일 날 차량을 타고서 성남시청을 가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청 가서 거기서 뇌물을 줄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맞는다. 결국 차량 일지가 나중에 조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 주장했던 부분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신빙성이 없다. 차량 운행 일지가.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돈을 건넨 장소의 문제인데요. 예. 정진상 실장 전 실장의 아파트에서 돈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도 잠깐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CCTV 없는 곳을 찾아줬다고 그랬는데 아파트 현관 입구에 CCTV가 있다. 이 문제도 문제를 지적했고 네. 또 하나는 그 진술에 보면 3, 4, 5 라인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만나서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귿자 형태의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3, 4, 5 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출입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얘기한 것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주장했던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성남시장실의 CCTV가 가짜다. 이 논란을 관련해서 또 맞섰었는데요.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소리도 녹음이 된다라고 했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있기만 한 이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의상이 이거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 작동되는 거고요. 시장실의 CCTV는 켜놓고 비서실 CCTV는 꺼놓나요? 그래서 원래 음성 녹음이 가능한 CCTV였던 건 같아요. 근데 음성 녹음 기능을 꺼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하지 않은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의 진술만 가지고 과연 그 지금 변호인들의 주장을 검사 측에서 탄핵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박상기 의원님. 이런 가운데 성남시장실에 CCTV를 설치했던 직원이 직접 얘기를 했다면서요.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CCTV가 아예 없었다는 것도 틀린 말이지만 그것 자체가 이 모형은 아니고 예. 녹음 기능만 없지 촬영은 되는 장비였다. 그걸 달아준 직원이 얘기를 한 것이어서 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리고 양쪽이 다 그렇게 또 된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저 자체가 오래전의 일이고 이걸 달아준 사람은 그게 아주 그냥 뭐
가짜 CCTV는 아니다. 다만 소리는 녹음이 안 되는 장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도 좀 머쓱해진 상태고 네. 그렇다고 이게 거기에는 그런 CCTV가 아예 없었다는 정진상 씨 측 주장도 이 말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과연 누구의 주장에 재판부가 손을 더 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주장이 좀 더 근거를 제시하면서 타당성을 입증해낼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상황을 좀 바꿀 만한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달아줬다는 사람이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정 전 실장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변호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상 피고인께서 본인이 작성한 보석 의견서 제출하셨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 구치소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은 지금 그 기록이 4만여 쪽에 가깝습니다. 일부 기록 마치 대출 받듯이 받았다가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호인과 그렇게 소통이 어려운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어서 변론권이 좀 침해되고 있으니 공평하게 그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그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정 전 실장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보석은요, 구치소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인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형사소송법에 보석 관련해가지고 불허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죄증, 증거를 인멸할 염려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판 관계자들, 뭐 피해자나 참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면은 그 보석을 허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진상 실장의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교사죄예요. 네.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한테 첫 번째 휴대폰 버려라 해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유동규한테 거짓말 하라라고 이렇게 압박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본인도 스스로 10월 말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구속이 됐는데 작년 11월 달에 10월 말에 PC를 갖다 교체하고 자료를 대량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 나가면 어떻게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진상 씨가 유동규한테 위해를 가할 듯한 그런 문자를 보낸 사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그 위해 우려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석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